우선주는 절대로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 우선주가 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전날 상한가 쳤죠. 오늘은 무려 또 23% 잘못하다 하한가 칠 기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선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뭐 하도 많이 당해서 우선주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팔 기회조차도 없어요. HLB 이노베이션이죠. 고점 상한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오늘 개파락 장대 음봉이죠. 저가를 마이너스 11%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점 상한가 위험하다. 경동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긴 꼬리, HLB 이노베이션, 경동인베스트먼트 뭐 비슷한 같은 세력이 하는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스카이문, 이거는 다시 오늘 갭상승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언, 이것도 고점 상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개파락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죠. 현대비즈 이것도 지금 약간의 도치를 만들고 있죠. 도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력의 평단가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량주가 아닌 우선주는 절대로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 우선주가 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전날 상한가 쳤죠. 그리고 갭상승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고가를 26% 찍고 종가를 1%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오늘은 무려 또 23%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 하한가 칠 기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주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뭐 하도 많이 당해서 우선주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우선주는 뭐 피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아주 좋다. 잘못 들어갔다가 이런 걸 금방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뭐 팔 기회조차도 없어요. 아이고, 김호선 선생님 오늘 익절 포기했는데 지금 액트로 10% 익절? 액트로가 뭐 액트로가 갭상승 장대 음봉을 뚫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횡폭이네, 횡폭.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갭상승 장대 양봉을 그냥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뚫었습니다. 네. 거래량이 깡패입니다. 그리고 아주 횡폭이죠. 작년 7월 이후에 신고가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액트로. 네. 네. 김정주 선생님 거의 김정주죠. 1년간 물려 있었는데 오늘 액트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축하드려요. 네. 약간 우선주 절대로 우량주가 아닙니다. 우선주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점에서 도는 우리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죠. 역사적 신고가. 이게 사실은 이게 판바닥이 2,000원, 2만원이고 4만원을 돌파해서 뭐 얼마 안 올라간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갈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만 더 가더라도 안 들어간다. 코로나 사태 때 5,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거의 10배 가량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무너질 듯 안 무너질 듯 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우리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결코 진입하면 안 되겠다. 단기 투자 입장에서 회사는 뭐 좋은 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죠. 그러나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조에너지 몰버님 상한가 매수 부처병 너무 기발한 생각이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잘 활용해 주시면 실전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이죠. 고점에서 드디어 긴꼬리를 달았어요. 15% 긴꼬리를 오늘 달았습니다. 고점 긴꼬리 우리가 피해야 할 거다. 코스모 화학도 또다시 올라가지만 이것도 너무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썼지만
지금 그 바닥 대비 거의 13배, 뭐 15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이런 종목, 바닥 대비 3배만 올라도 우리는 겁이 나죠.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500원짜리가 지금 3만원이니까 뭐 12배인가요? 뭐 굉장히 올랐죠. TCC 스틸, 이것도 우리가 못 본 척 해야 된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것도 뭐 올라도 너무 오른 종목들이에요. 이게 옛날에 2020년에 뭐 2만원도 안 하던 종목이 10배 이상 올랐죠. 에코프로 BM, 지에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올라갈 때 이렇게 45도 이상 급등한 종목은 단기 투자하기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비록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단기 투자 입장이고, 주식은 보수적으로, 공격적보다는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를 원칙으로 세웠죠. 미래 반도체도 신규 상장주인데 요새 반도체 관련주들이 도니까 아주 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도 전 고점, 전에 2021년 11월인가요? 이때 고점을 뚫고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뭐, 10,000원도 안 하던 종목이었죠. 5,000원 정도짜리가 지금 뭐 20몇 배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DB는, 뭐, 전강 후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0년에 전고점인 역사적 신고가인 2,577원을 돌파했어요. 2,577원을 돌파를 했나요? 아직 못했네요. 2,577원이 2010년 신고가요. 2577년 2,577원이 2010년 10월에 신고가인데 지금 2,560원이 상한가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KBG도 다시 보면은 긴 고가, 긴 꼬리를 달고 있죠. 그리고 상장 초에 신고가를 아직 돌파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여기 다시 18,000원 넘으면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음봉을 몇 개 만든 후 다시 재상승 하려고 그러지만 18,000원을 넘어도 또다시 결투를 벌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오도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일단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펜트론, 여기 갭상승 장대 음봉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썼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많이 오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서 내리막 외봉, 뒷폭탄일 수가 있다. 내리막 외봉 내지 뒷폭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여기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든 후에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는 뒷폭탄 내지 뒷설거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HPSP죠. HPSP, 이 고점에서 다중꼬리를 만들면서 꼬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하한가 저가를 9.89%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플러스 4%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좀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한데 우리가 이런 종목도 내리막 유봉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뒷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스템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HPSP 저스템 같은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15만원 고점을 찍고 신고가를 찍고 거의 11만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내리막 외봉, 뒷폭탄 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림 노봇은 톱니바퀴식으로 내려가는 전형적인 패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SK도 이 앞폭탄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뒷폭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P 시스템도 고점에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맞고 다시 떨어졌던 여기 보면은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대 음봉 뒤에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뒷폭탄 내리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과거 경험상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페타 시스도 뭐 다시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고점에서 형보하는 형태가 더 올라가기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못 먹어도 스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에코 플라스틱도 여기 주봉을 보면 전에 있던 그 고점을 또 못 넘고 다시 주저앉은 상황이다. 월봉을 봐도 그렇고. 그러나 이거는 가격 변동 폭이 별로 없어서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DB 하이텍도 다시 올라갔죠. 월봉을 보면 2022년 1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썼다가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하고 긴 꼴이 달면서 주춤주춤하고 있다. 다시 무너지면 또다시 반토막 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코도 앞폭탄 맞고 떨어진 게 다시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이런 거는 이제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고 내리막 외봉일 가능성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뒷폭탄, 뒷설거지 이거를 염두에 둬야죠. 캠트로스도 13,000원을 넘어가면 다중봉 다중턱이 기다리고 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 우리는 결투 살아남아야 되는데 결투를 절대로 결투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라운텍도 신규 상장주가 슬금슬금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게이스코 홀딩스 여기 월봉을 보면 4,000원 넘으면 여러 번 눌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도 4,000원을 넘어가지고 이게 상한가로 시작했지만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오늘도 갭하락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긴 꼬리 달고 뭐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피하는 게 상수다. 우리가 위험한 것 같고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